리서치 3팀 설레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음, 하이든 엔터테인먼트는 대한민국의 4대 대형 기획사들 중 하나로 소속된 아티스트로는 BTS, 엔하이픈, KCT 등이 있습니다. 매출 추려 정보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산업분석, 기업분석, 시각분석,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하이브가 속해 있는 엔터 비용의 산업 분석을 특히 K-pop 산업과 팬더스트리의 관점에서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한류팬이 1억 명을 넘어서고 팬덤 역시 넓고 두꺼워지면서 K-pop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BTS를 필두로 한 K-pop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음악 분야입니다. 세계 음반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국제음반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음반 산업이 전년 대비 7.4% 성장한 것에 비해 K-팝과 한국 음악 시장은 전년 대비 44.8%나 성장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발표하는 음향 영상 서비스 수지 추이입니다. 싸이 강남스타일이 흥행했던 2012년 처음으로 유의미한 흑자 전환을 기록한 후 2017년부터 BTS를 중심으로 K-pop 성과, K-드라마의 성과로 수출 성장을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은 2022년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엔터사의 전통적 대표적인 매출원 중 하나인 피지컬 앨범 판매량도 가온 차트 연간 앨범 판매량 400 기준으로 2013년 800만 장 수준에서 2021년 5,500만 장 수준으로 연평균 27%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음반산업협회에서 2021년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 피지컬 앨범 판매량은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K-pop 피지컬 앨범 판매량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 K-pop 유튜브 검색량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K-pop 그룹들의 글로벌 관심도가 높아진과 동시에 K-pop 전반을 검색하는 수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K-pop 확장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음반 수출량에서 회사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음반 판매량은 곧 탄탄한 팬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는 엔터사들의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K-pop 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팬덤이 확장됨에 따라 음반 시장에서 한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앨범은 영업이익 변동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엔터사의 대표적인 IP 자산입니다. 참고로 엔터사의 핵심 IP 매출액은 지적재산권이 회사에 기속돼 수익성이 높은 앨범, 음원, MD, 유튜브 광고 매출 등으로 IP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엔터사사 가온 차트 기준 연간 앨범 판매량 추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2021년 국내 앨범 판매량은 YOY로 30.9% 증가한 5,459만 장, 음반 수출액은 YOY로 63% 증가한 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출 국가는 2020년 115개국에서 2021년 147개국으로 32개국 증가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팬더스트리는 팬과 인더스트리의 합성어로 팬덤이 기반이 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K-팝을 비롯한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OTT에서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이 1위에 오르고 최근에는 BTS, 블랙핑크와 같은 아티스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닌 스타를 보고 구매하는 팬덤 소비의 특징이 반영된 팬더스트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업계에서는 소통형 온라인 플랫폼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덕질 올인원 패키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주요 글로벌 팬덤 전문 플랫폼 3개로 위버스, 버블,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니버스는 입점한 아티스트가 제한적이라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버스와 버블의 경쟁 구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두 플랫폼의 매출액 추이를 볼 수 있는데 두 플랫폼 모두 성장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위버스는 팬들이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무료 기반 팬 커뮤니티로 NFT는 실물 굿즈 구입, 리버스 활동 등을 통해 획득하거나 직접 구매합니다. 버블 플랫폼은 유료 구독 서비스로 아티스트와의 프라이빗 메시지 소통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멘터주들이 플랫폼 사업을 겸할 때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락인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락인 효과란 생태계를 조성해 재화나 서비스 이용 시 다른 선택을 제한하여 재구매를 촉진시키는 현상을 뜻합니다. 팬들은 아티스트의 공백기에도 플랫폼을 통해 끊임없는 소통을 하며 팬덤으로 안착됩니다. 두 번째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모든 덕질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덕질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쉽고 편리한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수집으로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며 쌓인 팬덤 분석 데이터를 통해 차별화된 타겟 광고로 더 많은 팬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NFT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히 NFT에 관해 설명하자면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의 약자로 디지털 파일의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진품을 인증하고 소유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증표입니다. 아직 엔터 4사 모두 구체적인 사업 방안에 대해 계획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NFT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과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주식을 주고받고 공동으로 JV를 설립하는 등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엔터사는 아티스트의 IP를 제공하고 IP 기업들은 보유한 기술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세 가지의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음악 콘텐츠를 제작하는 레이블 영역,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음악 기반 사업을 전개하는 솔루션 영역, 위버스가 속한 플랫폼 영역입니다. 레이블 영역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8개의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업 보고서에는 매니지먼트 대행 부분이라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타카홀딩스입니다. 이타카홀딩스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의 세계적인 팝 가수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로 공연 기획 능력이 뛰어난 이타카홀딩스의 기술을 통해 기술적인 보완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아시아에 치중되어 있던 팬덤을 북미권의 레이블을 발판 삼아 성공적으로 북미권 팬덤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영역은 화면과 같이 하이브와 3개의 자회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악 기반 사업을 주로 담당합니다.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공연 준비 등의 역할을 하는 등 2, 3차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자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영역의 위버스 컴퍼니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와 팬 커머스 플랫폼인 위버스샵 두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렇게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을 하며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고 사업 부문 간의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동사의 매출 구분입니다. 사업 부분과는 다르게 매출 구분은 앨범 콘텐츠, MD 및 라이선싱, 광고, 출연료, 매니지먼트, 공연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분에서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전인 2019년도에는 32.5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코로나 이후 월드투어 등의 취소를 이유로 비중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매출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앨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아이돌 시장의 경우 팬들이 앨범을 음악 청취의 수단이 아닌 소유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며 앨범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2021년 앨범 판매액은 전체의 28%, 장수로는 33.5%를 기록했고 결과 1위에서 10위까지의 순위 안에 5개의 앨범이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앨범입니다. 이런 수치들을 통해 하이브의 높은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는 영상 콘텐츠, 영상 출판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은 BTS의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독자와 조회수 증가 추이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또한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 연간 수입의 증가 추세를 직접 계산해 본 결과 총 누적 조회수는 155억 뷰이고 조회수 1회당 수익이 약 0.18달러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MD 및 라이선싱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아티스트의 오리지널 IP를 이용하여 다양한 2차 저작물을 생산하는 IP 사업으로 아티스트에 기반한 공식 상품, 오프라인 공간 사업 등 다양한 2차 저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싱 사업의 경우 라이선시와의 계약을 통해 고정 수수료 또는 로열티를 지급받습니다. 2019년까지의 자료만 가져온 이유는 코로나 이후 약 2년간은 엔터사 전반적으로 공연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2019년까지의 자료를 가져온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연 부분입니다. 우선 회사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BTS의 글로벌 공연 모객수를 보았을 때 보다시피 연간 음반 판매량, 글로벌 공연 모객수, 또 그중 아시아의 공연 모객수의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을 보았을 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공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하이브리드 공연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하여 TXT, 엔하이픈, 타카의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다수의 유명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위의 그림과 같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하이브의 새로운 시도들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 미국 경제 매체 패스트 컴퍼니는 최근 하이브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이스X 등과 함께 세계 50대 혁신 기업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도 동사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고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우선 엔데믹 이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로 콘서트의 재개가 있는데 콘서트 상품 중 하이브리드 상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가장 적합하게 어우러져 높은 마진을 도모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2019년 6월 하이브가 이러한 하이브리드 공연을 먼저 선보인 바 있는데 약 14만 명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콘서트를 관람하였고 이는 우리나라 시그니처 공연장인 부척돔에서 콘서트를 1회에 2만 명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약 7배의 관람객이 공연을 봤다고 알 수 있습니다. 천원으로 측정했고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예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랩 오브 소울 원은 비대면의 한계를 뛰어넘은 온라인 콘서트로 랜선으로 라이브가 생중계됨과 동시에 전 세계의 응원단을 끊임없이 노출하는 클라우드 기반 화상 솔루션을 적용해 오프라인 공연과 비슷한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콘서트에서는 트래픽을 예측하고 네트워크를 사전 구성하려면 랜선 응원 인프라 구축에만 3-4개월이 걸리는데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1-2주 만에 구현할 수 있으며 비용도 3분의 1 이하로 줄었고 99만 명이 접속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콘서트만 진행할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하이브리드 콘서트는 동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 있는 아티스트들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블랙핑크는 위버스의 입점에 있고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의 글로벌 팝 가수는 하이브 산하 이타카 홀딩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쟁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글로벌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위버스는 이러한 점을 경쟁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의 위버스에 소속되어 있는 블랙핑크에 대해
BTS와 핑크는 여자 아이돌로 남팬의 비중이 높고 BTS는 여팬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팬덤 타겟 특성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팬덤의 비율은 여성이 71%, 연령층은 10에서 20대가 63%로 주요 타겟은 티켓 등의 여성 팬덤의 소비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수익성 측면으로 볼 때 여팬을 많이 보유한 보이그룹인 BTS가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신사업 관련 산업을 통한 장기적 성장성입니다. 작년 11월에 발표한 동사의 신사업의 지향점인 바운드리스라는 전략에 맞게 본격적으로 결과물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사를 소개할 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닌 IT 회사라고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이용한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성과를 거둘 것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위버스를 출시한 지 1년 만에 매출약 2천억 원을 달성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콘서트 예매 글로벌 2차 티켓 시장 규모 콘서트 예매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콘서트 예매 경쟁률은 매우 치열하고 따라서 콘서트를 예매하지 못하는 팬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은 리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티켓을 원가의 2배에서 3배에 구매를 합니다. 최근 국내 최대 티켓 중개 플랫폼인 티켓베이에서 2019년 거래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2차 티켓 시장의 트렌드를 발표한 결과 지난해 국내 공연을 관람하려는 외국인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티켓베이를 이용하는 글로벌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132% 증가했고 그 외 전 대륙에 걸쳐서도 총 168개국에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셀 시장 또한 글로벌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만약 티켓 판매자의 이익만 올리는 지금 상황과는 달리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팬덤 간의 거래를 내재화시킨다면 리셀에 의해 번 수익의 일부분이 아티스트로 갑니다. 따라서 팬들의 입장에서는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아티스트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차트의 보라색 부분이 BTS의 수익 기여도입니다. 2019년에는 전체 97.4%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정자 공식 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가 지난해 BTS를 통해 올린 매출은 6,746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84.7%이고 플레디스 엔터 등 기타 레이블을 통해 올린 매출은 1,217억 원입니다. 또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여 올린 매출은 1,554억 원으로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BTS의 비중은 70.9%로 줄어듭니다. 아직 BTS의 비중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이브는 앞으로도 인수합병을 통해 레이블을 확대함으로써 BTS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룹인 BTS의 멤버 중 하나가 올해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1997년생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BTS는 올해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입대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주주들의 관심이 이에 쏠리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으로 YG 엔터의 그룹 빅뱅을 보면 그룹 내 아티스트의 군입대가 확정되자 좋은 상황의 장 속에서도 YG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의 주가도 아티스트의 군입대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인가에 대해 대답하자면 아니다입니다. 우선은 군 복무 기간이 상당히 짧아졌고 앞서 기업 분석과 투자 포인트에서 언급했던 플랫폼 사업이나 NFT 사업이 생겼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큰 차이점입니다. 아티스트가 군대에 가더라도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이나 NFT에서 접하는 아티스트의 흔적은 공백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오히려 한 명의 멤버가 군대를 가기 전 하는 콘서트들의 앞으로의 군복무 기간 동안 실제로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유례 없이 큰 매출이 예상되어 회사의 실적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매출 원가는 매출액의 45%로 추정하였고 평간비는 21년과 동일한 32%, 영업외 손익은 작년과 동일하게 추정하였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세율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매출은 동사의 사업보고서의 매출 구분에 따라 품목별로 추정하였습니다. 우선 앨범 부분에서는 6번의 팬클럽 등 기타 부문에서 2018년부터의 팬클럽 매출 상승 추이를 보았을 때 성장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1년 대비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추정한 것을 가져와서 값을 추정하였습니다. 공연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컸던 작년과 재작년의 데이터가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9년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티켓값이 30% 오른 점을 감안하여 계산했습니다. 또한 광고 부분에서는 올해 하반기 7인조인 BTS 멤버 중 한 명인 진의 입대를 감안하여 계산하였는데 진의 인기 순위가 팀 내 5에서 7위 사이인 것을 감안하여 약 10% 정도의 매출 하락을 추정하였습니다. MD 및 라이선싱 부분에서는 본사가 NFT로 사업 부분을 확장하면서 기존 MD 매출 중 일부가 잠식될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30%로 가정해서 70%의 부분으로만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부분에서는 온라인 콘서트는 오프라인 티켓의 30%의 가격을 예상하고 관객 수는 7배를 예상을 했으며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 트래픽 예측으로 인한 비용 감소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또한 위버스의 성장과 NFT 관련 사업의 확대로 폭발적인 수익이 예상되고 위버스 창사 이후에 위버스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하이브 주가 상승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있을 신인 모멘텀과 글로벌 아티스트의 IP를 보유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값을 정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팬클럽은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상 EPS는 7,883원이고 하이브는 자회사인 위버스의 플랫폼 산업과 NFT 사업 관련한 성장성을 고려하여 엔터사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의 표도 같이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회사의 평균을 내었고 따라서 타겟퍼는 55.15%, 목표 주가는 43만 5천원, 현재 주가는 31만 1,500원으로 상승률 39.65%로 투자 의견 파일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